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각시탈님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안녕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렇죠. 그 의지형 좋습니다. 네. 뭔가 안녕하고 왠지 사랑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안녕도 쟁취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녕합시다가 맞긴 하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촌철님들 안녕합시다. 네. 그리고 사람다움님이 종배형 시선 집중의 확장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답 좀 주세요. 뭐가 좋겠습니까? 네, 특히 왜 웃어요? 아니 뒤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다 읽기도 전에 마음이 급하셨다 싶어가지고요. 뭐라고? 동접자 10만 시대를 열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그렇게 써놨었어요. 이건 저희가 답을 모르고 촌철님들의 지혜를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읽기도 전에 제이비가 급한 마음에 잠깐만 조금 전에 닉네임이 뭐라고 했죠? 사람다움님이요. 네, 사람다움님. 네, 그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장 주변에 10명한테 구독 버튼 누르라고 설득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만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바로 이 순간에 구독합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안녕합시다, 사랑합시다, 구독합시다. 좋네요. 라임도 딱딱 맞고. 네. 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시선집중이 촌철님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네.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코너 이름인데요. 오늘도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난방비, 전기요금, 택시비 인상 등 최근 뉴스가 조명한 물가 외에 뉴스가 담지 못하는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면 대학 새내기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요즘에 물가가 오르다 대학 새내기 환영 행사 비용도 올랐다고 합니다.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연간 이용권과 종일권을 최대 15.4%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요금 변동이 없었던 초콜릿 가격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하필 내일이 또 발렌타인데이 아니겠습니까? 네. 요렇게 모두에게 와닿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좀 위협이 되는 물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품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과는 잠시 후 3부에서 제이비와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이비 타임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컷오프를 통해서 당권주자 4명을 걸러냈습니다. 그 뒤에 선거전은 더 과열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이 나왔습니다. 컷오프 다음 날인 11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특별 강연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네. 거의 100이면 99.9명이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문이 크게 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2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이길래 저런 망상을 하냐?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천하람 후보 역시 아무리 당대표 선거가 급하고 지지율이 조급해도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할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보수 여당 쪽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약간 금기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기현 후보의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요? 자, 이렇게 접근해 보죠. 저렇게까지 김기현 후보가 했는데 득표율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례를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말한 거 기억하시죠? 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발언 기억나시죠? 네. 자, 심평 변호사의 발언과 김기현 후보의 발언은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갔느냐? 대표 경선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연결짓는다는 점에서 갔습니다. 그것도 탈당이나 탄핵같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데 이런 주장이 뜻하는 바는 이거죠. 정리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되면 거꾸로 김기현 후보가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좋든 싫든 갈라서고 그 순간 국민의힘의 명운은 다한다. 고로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란다면 김기현 후보를 찍어라. 뭐 대충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했는데도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이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다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민심은 둘째치고 당신마저 윤석열 대통령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김기현 후보의 말이 꼭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들에 의해서 정서상 탄핵을 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기현 후보나 친윤 세력이 자꾸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초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컷오프 성적표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뭐 근데 공개를 안 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김기현 후보가 어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순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1등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등하고 2등 사이에 격차가 큰 격차가 났다 이런 보도 있던데 아마 뭐 허위 보도는 아닐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6천 명 중에서 지지하는 분포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1등이 나왔고 또 큰 격차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진행 과정에서 김기현이가 이긴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뭐 어떤 지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이제 본인의 해석인데요. 뭐 제가 좀 득표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추정만 한다면 이렇게 한번 보죠. 압도적인 지지와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린 것은 과연 병립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충돌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 두 말은 호응하는 것이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매불망님이 당원들을 약간 협박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기도 하셨는데요. 하문철님은 탄핵 발언은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이덕현님은 전체적인 전대 관전평을 보내주셨는데 당대표 선거가 마지막인 듯이 서로 이렇게 물어뜯고 끝나면 어떻게 봉합하려고 저러죠? 라는 우려를 좀 보내주셨고 네. 너부리님은 기만연대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김기현 후보고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손잡는다? 네. 지켜보시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군요. 네. 근데 논란이 커지자 오히려 김기현 후보는 이 탄핵 발언을 뭐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22년 2월 23일 울산중앙시장 후보 연설에서 윤석열은 자격 없다. 1년만 지나면 윤석열 찍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소환을 하면서 안 후보가 대표가 되고 나면 이상민 장관 탄핵처럼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대표 경선 구도가 뭐가 되냐면 윤석열 대 다른 후보의 구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당 대표 경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라는 성격을 띄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전체적인 당 운영이나 당정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한번 따져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윤한연대, 윤핵관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던 곳이 바로 대통령실 아닙니까? 네. 근데 왜 탄핵 발언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탈당 발언에도 별로 반응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 다른 후보의 경선 구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 대표 경선도 윤석열 브랜드로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한데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컷오프에서 전원 생존한 이준석계 인사들의 본선 성적표입니다. 잠시 후 천하람 후보와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의서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 들어보시죠.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환영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인터뷰가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걸 한번 보죠. 형식은 별개지만 내용은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 정의당이 특검하자고 하는 건 대장동 의혹 가운데 50억 클럽만 콕 찍어서 뽑아서 이거에 한정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따라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는 별개인 겁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편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50억 클럽 의혹은 놔두고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희미한 의혹만 파헤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법조인 의혹은 놔두고 야당 인사 의혹만 파헤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환영할 수밖에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탄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어제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핵심 관계자가 곽상도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곽상도 전 의원 50억 판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되니까 곽상도 전 의원 50억을 뭔가 비롯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추정도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따라서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이라면 국민의힘도 뭐 별로 반대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50억 클럽 특검은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오,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디테일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50억 클럽 멤버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 내용을 설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 부분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에 이런 내용을 만약에 명시를 한다면 대통령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받을까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들어가 버리면 충돌할 소지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검을 낙관할 수 있는 것이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법사위로 간다면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님, 김도우 의원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나오는 게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구체적인 이제 방법으로 좀 이따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도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제 정의당이 밝힌 바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장동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은 쌍특검으로 같이 가자는 거고 정의당은 지금 나눠서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신중하자라는 입장이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그 수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반대한다는 건지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리가 바로 그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어떤 전망을 했냐면 1심 판결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든 뭔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김건희 특검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를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나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정의당을 설득하는 것도 민주당의 몫이니까 그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여튼 여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특검을 다시 꺼낸 민주당을 향해서 더불어 검찰청이 나올 판이다. 아주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 네. 그래서 여당 설득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이 요즘 윤심의 바로미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 역대 지자체장 가운데 이분처럼 그 중앙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을 본 기억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인터뷰 요청하면 중앙정치인 얘기 안 합니다. 이러시면서 페이스북에는 계속 쓰고 계셔가지고. 성대모사를 할 거면 똑바로 하셔야지. 아, 좀 더 연습할게요. 근데 여튼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참 보기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샐러리맨이면 월급 주는 사장님은 누군가요? 여튼 곽상도 의원 뭐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그렇다면 여당에도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 또 요 특검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디테일이라고 하잖아요. 디테일. 그러니까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자, 민주당 소속의 김경일 파주시장이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소속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도내 31명 가운데 9명입니다.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안양, 파주, 부천, 시흥, 광명 이렇게 9명인데 이 가운데 파주, 안양, 화성, 평택, 안성, 광명 등 6곳에서 모든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호. 이미 가구당 20만 원 지급을 발표한 파주시 외에 안양시는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수원, 부천, 시흥 등 3곳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단 모든 가구 지급은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하고 좀 사인 교환을 한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표가 파주시의 사례를 들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모두가 지금 힘들 때니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좀 더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 파주시장은 물론이고 화성, 안양, 광명시장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교환 수준을 넘어서 의견 조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과 소속 기초단체장의 행보 굳이 평가를 하자면 나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정책 영역이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의지의 문제다. 정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앞세워서 색깔 있는 정책을 펼치고 그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네. 없는 살림에 빚내서 하는 것 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이라고 한다면 비판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색깔을 내서 우리는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고 하는 거니까. 더구나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의회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언급했는데도 그 실행 방안을 찾지 못해서 개걸음을 걷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이런 것하고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민감한 이슈를 갖고 대별점을 형성하는 것. 이 또한 정치의 원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반은 갈릴 수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정치다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칭찬으로 들리는데 HBYI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힘들 때 일하는 게 정부다. 네. 자, JB타임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